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1km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6월 6일 7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내일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이라는 말은 충렬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현충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06년 조선 숙종 때로, 숙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충무공의 고향인 충남 아산에 충무공을 기리는 사당을 하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충사입니다. 현충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56년입니다. 1956년 4월 19일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을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했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공식 개청, 1982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망종입니다. 예로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수확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로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이 바로 이 망종에서부터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안장했다고 하죠. 현충일이 지정됐던 1956년의 망종이 마침 양력 6월 6일이었고 또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던 전쟁이 6.25였기에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소프라노 김신자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비목. 조연히 쓰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그 구경진역을 비바람 기세 불러 이름 모를 비먹이여. 9월 6일
자,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조금 약간은 무거운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이란 주제인데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또 평상시에 통일이란 단어를 얼마나 생각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통일이나 화두를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고 교육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 이 통일에 관한 주제를 현충일을 맞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안산에서 살고 있고요. 사동에서 살고 있고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이라고 하는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통일 한겨레 평화통일포럼. 한겨레 평화통일포럼. 네, 이름이 좀 어렵죠. 한겨레 평화통일포럼. 네. 네. 제대로 부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안산에 있는 단체인가요? 네, 저희 소재지로 따지면 저희 사무실은 상록구청 옆에 있고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안산통일포럼에서 시작해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딱 안산에서만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전국적인 활동을 지향하지만 주요 활동 무대는 안산에 있고요. 지금 현재 안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처음 탄생한 사단법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네, 저는 사무국장이고요. 저 말고 또 집행위원장님이 계시고, 뭐 여러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기서 우리 김현주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자, 통일포럼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먼저 개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원래 고향이 안산이신가요? 저는 저 서울 출신인데요. 네.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잘 안 믿는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안양에서 자랐어요. 가깝네요, 안산에선. 네, 그렇죠. 4호선 타고 가면 바로인데 안양에서 중고등 초중고를 안양에서 보냈고 이제 대학은 이제 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오산 오산, 수원, 화성 거기 딱 그 경계선이죠. 그렇죠. 행정구역상으로는 오산인데 뭐 활동은 주로 하는데 역은 뭐 또 병점역이고 어쨌든 주로 활동은 수원에서 했고 뭐 대학은 그렇게 다녔고 한신대 다니셨다라는 거죠. 네. 전공은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인생에서 제일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전공이 뭐냐는 건데요. 네,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 지금은 그러세요? 네, 지금은 영어 영문학과가 아니고 과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땀이 날 것 같네요. 아니, 저 동의해요. 네. 저도 대학 전공이 도고동문이었거든요. 저희 바로 옆에 동문과도 있었는데 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영어가 좋아서 들어갔는데요.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이제 영어가 별로 이렇게 관심사가 아니어가지고 영문과면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그냥 국문과 나왔다고. 네. 저랑 똑같으시네. 아니 그래도 저는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국문과로 학위를 받았지만 선생님은 영문과 어떻게 보면 영어 아니면은 문학 쪽이었었어요? 뭐 어학 쪽이셨어요? 그게 뭐 전공을 분류하진 않고 그냥 영어 영문학과고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뭐 그랬죠. 그러셨는데 정작 관심이 꽂히신 거는 통일 쪽이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통일이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제 과학생회죠. 과학생회를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과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총학생회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뭐 과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총학에 가서 모두 빌려오고 모두 부탁하고 뭐 이러면서 총학생회 분들과 친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뭔가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이런 사회 문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당시에 제가 200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네, 이후에 네. 대학가에 평화통일 운동이 되게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돼서 그러니까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은 선배를 만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0년 01학번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학교 분위기가 네, 전제 80년대 학번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화, 네. 독재 투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학생 운동이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뭐 학생 운동이 예전처럼 막 이 전국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네. 각 학교마다 좀 이 학생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뭐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저 때도 나름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 그러니까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네. 그 2002년에 그 월드컵이 아니 오노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김동성 토론토 동계 네, 올림픽인가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효수님 이선이 네, 이 사건 있었고. 여중생 압사 사건도 있었고 뭐 이후에는 뭐 탄핵 국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녀가지고 그 광우병 촛불 뭐 이런 것도 다 예, 진짜 겪고 오래 나와서 다니셨네 학교를. 군대 가신 거 아닌데. 제가 학교를 2번 다닌 정도 2번까지는 아닌데요. 학교를 좀 네. 오래 다녔네요. 학점이 모자라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냥 선배들이 처음에 학과 사무실에서 좀 일 좀 하자 같이 해서 할 때는 재미로도 할 수가 있고 선배에 따라서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총학이랑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분이 총학이랑 같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쪽 꽂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때의 학생의 경험상 재미상 할 수도 있고 추억상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성향상 이런 공공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원래 있으셨나요? 저는 뭐 제가 딱 그렇게 공공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거나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런 학생운동 내지는 이런 사회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좀 마음이 뭐 있었던 것 같고, 제가 2002년도에 자발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어느 선배가 뭐 가자고 권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촛불이 처음 이제, 그 여중생 촛불이 처음 밝혀질 때인데, 그때 처음 갔을 때, 그 촛불이 굉장히 규모가 컸고 그 안에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되게 질서정연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 한 집회 안에서 끝나고 그 전경들한테 토끼몰이 당하는 저 처음 그러니까 집회라고 생각도 안 하고 광화문에 촛불이 크게 한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보자 이랬는데 거기서 토끼몰이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사건이 겪으면서 되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고 나면 민주주의를 되게 극적으로 경험했고 그 안에서 공안 탄압도 되게 극적으로 경험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게 좀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연히 이 나라 정부가 의식화를 시켜주셨군요. 그쵸. 제가 그 친구들이랑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12월 31일 날 그 연말에 그 연말 폭죽 터질 때 보듯이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촛불을 봐야 되나 막 이랬는데 막상 갔는데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이 길바닥에 그러니까 처음 가봤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길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초를 서로 꺼지면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훌륭한 학습 현장이었던 거죠, 저에게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에 눈을 뜨게 되고 네. 사회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에 대한 의식들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소시민적인 삶, 직장을 가서 이렇게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그러다가 또 이제 결혼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 평범한 삶을 원하시는데 이게 대학을 다닐 때는 그런 의식이 있다가도 이제 4학년 되면은 취업 걱정도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갈등이 없으셨나요?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내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학생 때는 그냥 뭐 공부 외에 졸업 외에는 이제 뭐 제가 특별히 뭐 경제 생활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졸업하기 때는 좀 그런 고민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권유들이 있었고 사실은 스스로가 좀 그러니까 이 뭔가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내 스스로가 계속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지. 뭔가 여기서 좀 떨어져서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뭔가 돈을 벌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냥 아예 이곳에 몸담고 있는 게 내 스스로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예 유혹 차단. 아, 그쵸. 제가 약간 쇄국주의자, 쇄국정책 저 스스로를 그냥 가둬서 이 안에서만 딱 있으면은 안전하게 뭔가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이 있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그쵸. 계시고 가족의 네.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일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요 나이 때는 요걸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압력 같은 사회적 압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하거나 뭐 만류하시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되게 그 연세가 좀 많으신데 예전 분들이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착하게 살고 아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어서 뭐 특별히 뭐 성공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그게 하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또 지금과 이렇게 저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왜냐면 결혼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과 더 관계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을 텐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결혼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이 아니 우리 딸이 데모 현장에 가 있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너 학생 운동 하지 말고 데모하지 말라고 막 이러셨을 분들이 많으신데 네.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시위 현장 다니시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염려는 없으셨어요? 일단은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할까요? 이렇게까지 데모 열심히 다니는지 몰랐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맨날 놀러 다니는 줄 아셨어요. 제가 원래도 그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학생회 활동을 하기 전에도 원래도 주말에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네.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해서 집에 잘 안 붙어 있어서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어디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안산에 주로 있으면서 집회 현장에 많이 안 가는데 요새는 주말에 집회 갔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예전에는 부모님이 잘 그런 걸 모르셨고 근데 아셨다고 해도 그냥 조심해라 정도? 원래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걸 많이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만큼 믿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거겠죠?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안산하고는 안산의 이 한반도 평화 통일 포럼. 네. 몇 년 연결되신 거예요? 제가 2018년도 2월 1일자로 네. 그럼 한 6년 정도 되셨네요. 네, 6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어떤 활동 하신? 그 전에도 통일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뭐 관련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거고 뭐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안산에서는 그 청년 활동을 주로 했어요. 청년 네트워크 활동도 했었고 청년 유니온이라고 이제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 중에 안산 모임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안산 모임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뭐 사회 문제나 특히 주도적으로는 청년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와중에도 뭐 같이 걷기대를 참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했었죠. 사회 문제 같은 것들에도 청년들 목소리 내는 거 같이 했으니까, 네, 뭐 전혀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었고, 네, 어쨌든 청년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단체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에 대한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 문제도 있었을 거고, 네.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인권도 있을 거고, 뭐 또 환경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이제 학교 다닐 때 통일에 대한 관심 있는 선배를 만나셨다고 하셨지만 그 관심을 그래도 쭉 이끌고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통일에 이렇게 놓지 못하시고 그걸 화두로 잡고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을까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해서 너무나 왜곡되고 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분단 문제로 인해서 기인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 평화를 지금 이 시기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더 큰 사회 혼란과 내지는 더 큰 문제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데서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를 다뤘지만 그래도 분단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하나의 저한테는 약간 가져가야 될 이 가치, 지향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지만 계속 마음속에 있어서는 어떤 통일, 분단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있으셨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 현상들이 결국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시면서 품고 있으시다가 안산에서 이 평화통일 쪽에 이제 제안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지원을 하신 건가요? 제가 원서를 접수한 건 맞는데 제 전에 있었던 사무국장님이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시면서 네. 출산휴가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좀 제가 좀 급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서 급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해볼 마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원서를 내고 이제 서류 접수하고 전형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나셨는데 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족을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뭐 만족스러운 면도 있는데 또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건 단체의 문제라기보단 제가 활동하면서 스스로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아직은 만족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내가 아직 덜 컸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아마 그 말씀하신 거는 뭐 끊임없이 평생 갖고 가셔야 될 또 그런 그렇죠. 화두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인 우리 김현주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현주 선생님의 공적인 활동들이라든가 평화통일 포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김현주 선생님을 자주 접하니까 어떤 분이신지는 다들 아실 텐데 김현주 선생님의 이런 내적인 이야기들, 개인적인 얘기들은 또 얘기 나누실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 방송 자체가 원래 횡설수설하는 거라 공적인 얘기는 재미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 저 선생님께서 저한테 횡설수설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횡설수설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화 주제나 아니면 이전에 하셨던 것들이 다 횡설수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횡설수설하면 나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방송을 계속 실패한 경우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통일운동하는 사람을 모아놓고라고 뭐 이렇게 여기 불러서 뭐 갑자기 경제 얘기를 물어보고 경제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야지 횡설수설 되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역시 이 통일에 관련된 노래를 주셨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노래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교육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수로 통일 포럼에 대한 강의가 있다. 네. 이거 와서 좀 들어라. 그래 어디서 하는데? 그랬더니 말씀드린 상록구청 옆에 통일 포럼 그 건물이 있다. 교육장이 있다. 네네. 그래 그럼 그냥 가면 돼? 그랬더니 교육 10주 강의인가요? 11주요. 11주. 근데 강의료가 40몇만 원이야. 뭐 이렇게 야 아니 요새 뭐라 그럴까 자기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은 교육들이 있고 그런데 통일 교육을 하는데 40몇만 원씩 내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이제 그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뭐 벌써 기수가 몇 기수까지 가신 거죠? 네, 저희 이미 2005년에 시작해서 교육 받으신 분 동문분들이 1,500명 가까이 되실 거예요. 네. 와, 한 번 하실 때마다 1년에 몇 번은 하세요? 저희 1년에 교육 지도자 과정은 2차례 하고 경협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차례 하고 그러니까 총 3차례 각각 11강씩 진행을 하고요. 근데 아마 지도자 과정이 기수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 평화 통일 교육 이야기하면 지도자 과정의 주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2번. 네. 한 번 하실 때마다 정원이 몇 명씩이신가요? 저희 50명 정도를 정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50명. 네. 50명이 다 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규정이 있어요. 50%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 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교육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한 40명? 40명 정도? 많을 때는 40명 좀 넘게 이렇게 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0명이 다 채워져요, 근데? 50명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네. 채워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들이나 이렇게 집합교육이 어렵고 이런 시절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좀 교육을 진행했고, 근데 지금은 50명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사무국장인 저보다는 대표님들께서 이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그 주변에 계속 이 권유하고 그 제안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계속 제안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조직하는 거죠. 홍보를 넘어서서. 네.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저희 대표님 이사장님은 강신아 변호사님이시고 네. 상임 대표님은 이천한 대표님, 그 한사랑병원 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윤기종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님이신데 지금도 굉장히 이 교육과 통일포럼에서 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계속 그 주변 분들께 교육 들으라고 하고 안내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은 평화통일 포럼이 아닌 네. 다른 단체에 계신 어떤 그 직위로 이름을 들어뵀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저기서도 활동해 주시고. 그렇죠. 네. 다 지역에서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참 개인 사업들을 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돈도 안 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더라도 이게 그분들도 인맥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1,500명이나 될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굴러간다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속된 말로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인맥을 맺으면 뭔가 돈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되게 다양하고요. 일단은 교육 내용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단체 교육이지만 제가 들어도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떤 교육 내용인지.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이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니까 뭔가 되게 진입장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평화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강연들이고, 그래서 뭐 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연도 있고요. 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사회가 가지는 심리적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는 교육도 있고, 어제는 이제 북한 경제 관련돼서 경제 이해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단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 그런 뭐 제일조선인 문제, 고려인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고요. 되게 좀 그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네. 평소에 통일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거나. 아니 통일 자체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통일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메뉴 통일 정도. 그렇죠. 네. 메뉴를 통일해 이 말할 때가 제일 통일이 많이 되는데, 그 어쨌든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인데 막상 와서 들어보면은 되게 나와 떨어져 있지 않은 문제고, 우리 사회가 되게 직면한 문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이런 사회가 있었다니, 내지는 부국에 대해서도 내가 알던 거랑 좀 많이 다른데, 내가 알던 거는 좀 다른 영역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뭔가 이 새로운 좀 환기가 된다고 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교육 내용 자체가 가지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통일, 막연하게 알고 있던 통일을 좀 피부에 와닿게, 이것이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진짜 연결돼 있고, 또 지금 그 통일 때문에 벌어지는 환경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아마 그쵸. 만들어 주신다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 참가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원래는 청소년들도 뭐 간혹 많진 않지만 들었고, 청년 세대 분들도 좀 계시고, 주로 많은 나이대는 40대 이상이 많긴 해요. 근데 20, 30대 분들도 많이 있고, 예전보다 점점 젊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분들을 계속 제안하고 있기도 하고, 청년 단체, 청소년 단체와도 이렇게 협력하면서 좀 이런 교육이 많은 이제 연령대가 아우르는 교육으로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참여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래도 열린 자세로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통일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것과 함께 또 젊은 세대들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는데 그런 젊은 20대 젊은 청년들과 60, 70대의 어떤 이렇게 어르신들에 있어서의 통일 과안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부딪혀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오는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 어쨌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북에 대해서 가지는 고정관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셨던 북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면, 북도 하나의 사회이고, 우리와 같은, 비슷한 맥락과 그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까지는 되게 뭔가 세계관이 흔들릴 정도의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내지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북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북이 진짜인지 의심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 교육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생활하다 보면은 또 저희한테 받았던 교육이나 내용들이 좀 흐릿해질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높진 않은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저희 교육 10주, 11주라는 긴 강의를 신청했다는 거는 통일을 옹호하든 내지는 통일을 아니더라도 통일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쨌든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육 자체는 굉장히 열의가 높은 것 같아요. 교육 자체는 되게 열의가 높은데, 그래서 당장 통일을 할 거냐 이렇게는 아니니까, 또 저희도 또 그런 방향에서 당장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서로 북이랑 남북이 서로 좀 잘 알아야 되고, 분단의 문제를 잘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크게 부딪히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을 코디하고 추진하고 하셨던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교육생들한테. 가장 보람 있을 때요? 네. 어쨌든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교육 받고 제가 그 교육을 듣고 나서 조금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좋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기수별로 따로 모이신다면서요? 네, 기수별로 모임도 하고요. 저희 그 교육과정이 가장 큰 특징은 이수 이후에도 계속 이후 교육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그 교육에 또 듣고 싶다라고 하면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그때는 무료. 그렇죠. 네. 재교육이 언제든지 보장되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10주 동안 계속 같은 강사님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하시진 않으실까요?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죠. 그 강사 섭외하고 강사 풀 만드시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미 여러 해를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강사분들과의 그 관계나 강사분들이 저희 통일 포럼에 대한 이해가 높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강사분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할 때 안산에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이다. 여기는 진짜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번 다른 분들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저희와 이 관계가 있고 저희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분,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교육적 교육안을 가지고 계신 분과 계속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강사 섭외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이 통일 포럼에 대한 인지도, 지명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됐고 알려졌고
그러실 것 같아요. 벌써 1,500명이나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 포럼처럼 통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는 이런 모임이 있나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예, 저희처럼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더라도 그냥 단회성 정도로 네.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 한번 이렇게 자리에 모시려고 하면서도 궁금했던 점이 가장 그 점이었거든요. 도대체 오늘날 이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벌써 70년이 넘게 흘러간 상태에서 네. 통독 독일의 어떤 사례도 계속 우리는 겁먹으면서 얘기 들어왔고 그러면서 과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절박한 문제인가? 이미 분단 세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산의 문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봤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방송에서라도. 근데 그거를 겪지 않았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문제도 보자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이 통일의 문제에 과연 어느 정도나 피부로 와닿으면서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통일은 요원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통일 포럼에서는 좀 끊임없이 그런 강의들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어딘간 이런 강연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회 문제가 너무 많고 지금 특히나 막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한 사안이나 투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워낙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각자 삶을 살아나가는 거에도 어려운 조건인데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지 힘든지 내지는 비민주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나름의 이 가치를 좀 지향하는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통일 포럼에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과 통일 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통일 포럼 자체도 젊은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젊은 세대들과도 좀 호흡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젊은 사람들을 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 30대들의 통일의식에 관련돼서는 뭐 많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런 사명감이 가장 큰 저희의 그거고, 또 하나는 끈기와 전통이지 않을까요? 뭐, 네. 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쭉 이어왔던 이 단체를 유지하고 이어왔던 많은 분들의 뭐 헌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이 생기고 자리 잡히고 이게 뭐 확산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노래 한 곡 좀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 골라주신 거는 이제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통일을 얘기하실 때 여러 통일이 있지만 저도 계속 앞에 평화통일 이렇게 평화조를 붙이셨어요. 네. 네, 노래를 듣고 나서 한번 그 얘기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만들기. 내가 오기를
제가 앞에 계속 말씀하실 때 통일은 통일인데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평화통일을 강조하신다는 얘기는 통일의 방법이 평화 말고 다른 방법의 통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적화통일이 됐든 뭐 전쟁을 통한 통일이든. 그렇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어딘간 있겠죠. 네. 뭐 유명한 신문 사설 뭐 주석궁에 탱크를 밀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다 통일을 평화통일로 생각을 하지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앞에 평화를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전쟁, 평화 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의 통일. 아니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평화적 방식이라고 하는 통일보다 또 호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뭐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러니까 평화가 중요한 시기니까 또 평화와 통일.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평화가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자꾸 습관적으로 평화통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통일 방법론에 대한 북측에서의 뭐 고려 연방제라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통일의 단계들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통일 포럼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어떤 단계라고 할까? 좀 거시적으로 뭐 이런 방법이 따로 좀 제시된 게 있나요? 저희는 뭐 이게 정부처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런 방식이다라고 천명한 저희 조직이, 그러니까 저희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이 선언한 그 방식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남과 북이 서로의 좀 체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뭐 이렇게 흡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체제를 좀 인정하고 서로 이제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통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일이 어느 한 지점에 있다기보다는 이런 이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전 과정이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단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정학적으로 미군과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 생길 때 이건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아니면 우리가 가서 좀 머릿수라도 채워줘야 돼. 뭐 이런 시천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의견들을 모으시나요?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저희는 어쨌든 단체니까 뭔가 이 회원분들의 의견 내지는 사무국이나 이 임원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제 집행하는 게 이제 사무국장 역할인 것 같고요. 아까 실천적 결합이 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고되어 있다, 내지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켓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하철 선전전 같은 거죠. 선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네, 주로는 사무국회의, 대표단 회의, 이사회라고 하는 저희 주요 대표적인 회의 기구가 있어서 그런 데서 결정해서 하고, 이제 결정된 사업들을 회원들께 알리고 회원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죠. 근데 일단 이건 내부적인 방식이고, 이제 저희가 지역에 이제 평화통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저희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여러 단체들이랑 같이 하고, 6.15 안산본부라고 해서 지역에 이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모여있는 연대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다음 달 6월 15일 날도
안산시민 통일 걷기 대회가 열려요. 네네. 이게 지역으로 치면 15회고 2005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는 건데 요럴 때도 이제 좀 시민들과 다 같이 좀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이제 기획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 회원들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가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 6월 15일에 네. 다음 달이 아니죠.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네네 그렇네요.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네. 시작을 할 텐데 어디서 어디까지 걷는 건가요? 이 걷는 거는 저희 그 안산 문화광장의 네네. 물회광장이라고 NC백화점 바로 건너편에서 시작해서 신도시 일대를 크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뭐 중앙역 뒤편으로 해서 푸르지오 3차, 뭐 송호초, 뭐 고잔고 이렇게 해서 크게 돌아서 한 3km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걷는 행사고요. 뭐 그 사전에 뭐 잠깐 짧게 뭐 대회사 하고 나와서 도착해서 또 문화제도 진행하고 그래서 매년 안산 시민 한 1000여 분 정도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많이 모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행사고요. 코로나 시기 때 못하고 재작년에 다시 이제 시작했을 때 한 300분 정도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3년간 못했으니까 좀 다시 300명 정도는 모여서 그래도 하면은 좋겠다 했는데 그때 700분 정도 오셨고 작년에도 1100명 정도 신청해서 10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면 그 정도 오시지 않을까. 그냥 별도로 이렇게 그냥 홍보만 했는데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그 회원들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일전에 오셨던 평등평화세상 온다 뭐 네. 회원들이나 저희 6.15 안산본부 뭐 통일포럼 회원들이 같이 버스 정류장 같은데 직접 포스터도 다 붙이고 집집마다 그 다 이렇게 우편도 꽂고 뭐 여러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시민들이 좀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자금도 필요하실 거고 또 네. 상근 직원들의 또 급여 일정한 최소한의 급여도 드려야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민단체가 다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서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기 통일포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시민단체가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 독립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전히 뭐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회원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 뭐 회원분들께 뭐 그 후원도 요청드리고 임원분들께는 또 임원회비도 이제 요청드리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사업 등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실 늘 불안정하죠. 재정 문제가 제일 불안정한데 뭐 그것까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 그것까지가 이제 그 활동의 하나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평화통일 단체에 있다고 해서 평화통일만 하는 게 아니라 평화통일 단체에 있지만 평화통일 플러스 재정. 네, 뭐 노동단체에 있었지만 노동 플러스 재정. 약간 다 시민단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에까지는 힘있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재정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빠지시잖아요. 아닙니다. 재정 사업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이걸 들으신 분들은 꼭 네,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 한결의 평화통일 죄송합니다. 한결의 평화통일 포럼. 저부터도 아직 입에 익질 않아서. 네, 괜찮습니다. 네. 자,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도자 과정은? 네, 지도자 과정은 진행되고요. 지금 이제 6월 27일 날 수료니까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되고요. 언제 또 시작이죠? 지도자 과정은 9월 26일 날 네, 다시 39기가 시작되고요. 저희도 경제교류협력 아카데미라고 해서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좀 중심해서 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7월 2일 날 시작하니까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면 네, 적극적으로 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박인수가 부릅니다. 향수.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저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어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아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너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빗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